한성그룹 회장 강윤식은 오늘도 새벽부터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금융보고서와 신문, 그리고 한 장의 청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첩장에는 강도윤, 이소정 결혼합니다. 라는 문구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죠. 윤식은 그 문장을 수차례 읽으며 깊은 주름 사이로 미묘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이라 재벌가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의 낮게 읊조린 말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윤식은 평생 돈으로 신뢰를 사고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효율과 계산으로 돌아가는 장기판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상대는 계산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자가 회장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장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윤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들어 허락했습니다. 장 부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한성그룹의 실질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윤식의 표정을 보고 짐작한 듯 말했습니다. 도윤군 결혼 이야기군요. 축하드려야 할 일 아닙니까? 윤식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야 축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식의 손끝이 청첩장을 천천히 접었다 펼쳤다 반복했습니다. 나는 저 여자가 진짜로 우리 도윤이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재벌가의 이름에 끌려오는 건 아닌지 시험해 봐야겠네. 그 말에 장 부회장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또 시험입니까? 지난번 도윤군 친구 때도. 윤식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장된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법이야. 그날 밤 윤식은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재벌의 삶 속에서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윤의 선택을 막을 명분보다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안쪽에서 낡은 명찰이 하나 나왔습니다. 청소용역 마이너스 강윤식. 한때 대학 시절 봉사활동에서 사용했던 가짜 명찰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사람을 시험해보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명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벗고 허름한 점퍼와 모자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낡은 신발, 주름진 얼굴.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간을 봐야 할 때군. 그의 목소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닿자 눈빛이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회장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청 건물 유리창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이른 시각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복도에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한성그룹 회장 강윤식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청소용역 강윤식 씨로 일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윤식은 청소도구함을 끌며 구청 1층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주변의 시선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세계에서는 이런 눈높이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 속에서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데서 내 며느리가 일한다는 건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환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 청소도구는 그쪽 창고에 두시면 됩니다. 윤식이 고개를 들자 밝은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소정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정리된 서류 뭉치,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 윤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꾸밈 없고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죠. 소정은 윤식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 통로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어제 청소기에서 물이 샜거든요. 윤식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함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그는 잠시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원인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고령의 어르신에게 의자를 내주는 모습,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곱게 보지 않는 이도 있었습니다. 민원과 최 과장이 복도 끝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쟤는 저렇게 오지랖 넓게 굴다가 고생할 타입이에요. 윤식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지랖이 아니라 사람다운 거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말할 자격이 없는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구청 구석 복도에서 박만호 반장이 윤식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처음이라 힘드시죠? 여긴 뭐든 눈치껏 해야 합니다. 윤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걸레를 짜냈습니다. 예,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만호는 웃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런 일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윤식의 마음에 이상한 잔향을 남겼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며 그는 사람들의 표정을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려 허둥대는 신입 직원, 무표정한 민원인, 그리고 늘 환하게 웃는 소정. 그가 평생 보아온 회의실의 얼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경쟁보다 생존이, 효율보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윤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었구나. 퇴근 종이 울리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윤식은 홀로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먼지 사이로 빛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빗자루를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시험하려 했지만 어쩌면 내가 시험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군. 그의 손끝이 떨리고 눈가에 미묘한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회장의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른 아침 동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세금이 아깝잖아. 복도 끝 창구 앞에서 중년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던지는 손, 굳은 얼굴. 민원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모두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죠. 그때 조용히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소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은 이해하지만 욕설은 그만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더 격분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야? 감히 민원인한테 훈계질이야?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높였고 그 순간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방울이 튀며 서류가 흩날렸고 윤식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죠. 돈과 권위로 움직이던 세상에서는 이런 싸움이 늘 타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바닥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말했다. 저희도 같은 국민이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식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민원인은 헛기침을 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뭐 알았어요. 다음에 올게. 불만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챙기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소정은 미소 대신 흐트러진 서류를 주워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도 일이죠. 사람을 지키는 일. 윤식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걸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물 닦으세요.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더 고생하시겠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윤식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도구함을 정리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입가에 맺힌 미소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구석에서 윤식은 박만호 반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만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민원인 말이에요. 다들 겁나서 모른 척 하던데 저 아가씨는 대단하더군요. 윤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만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세상엔 아직 돈보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윤식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군.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식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지위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권력의 꼭대기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 뭔가 수상하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윤식은 묵묵히 복도를 닦고 있었지만 그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의 눈길을 받아온 그였지만 이토록 불편한 시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식은 서류 보관실에서 소정을 마주쳤습니다. 소정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게까지 남으셨네요. 예, 일이 좀 많아서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이 점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이소정 씨, 큰일 났어요. 최 과장이 손에 든 태블릿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강윤식 회장, 최근 행방 묘연. 소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이요? 그게 왜? 그 순간 윤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과장은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종이라기보단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우리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그분 좀 닮지 않았어요?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윤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맞으시죠? 소정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윤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신분을 숨겼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최 과장은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재벌은 별난 짓을 다 하네요. 여기까지 와서 연극이라니. 윤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소. 직이나 돈이 아닌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말이요. 그러나 그의 진심은 곧 비난에 묻혔습니다. 우릴 가지고 논 거잖아요. 청소부 흉내 내며 감시한 거예요? 여러 목소리가 겹치며 윤식을 몰아세웠습니다. 그 와중에 소정은 조용히 걸어나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 계셨든 적어도 일하실 땐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험하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이소정 씨. 사람의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에 있단 걸 이제야 알겠소. 그의 말에 소정은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식은 동사무소를 떠났습니다. 그의 빈자리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청소도구함 한켠에는 낡은 명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용역 마이너스 강윤식. 그것은 그의 위장 신분이자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 본사. 넓은 회의실 안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강도윤은 묵묵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회장 복귀를 알리는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윤식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식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도윤아, 내가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 집안이 가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요?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자르듯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게를 견딘 게 아니라 사람을 짓눌렀어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윤식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폭언을 막던 순간 자신을 감싸던 눈빛, 그리고 그 따뜻한 말들. 그녀의 모습은 그가 평생 외면했던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진심을 의심으로 덮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식은 혼자 자택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저택의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시험만 했지 믿어본 적은 없었구나. 바람이 스쳐가며 낙엽이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처럼 그의 오만한 자존심도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출혈이었습니다. 윤식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했나 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윤식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병원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소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를 때리듯 맴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아, 내가 옳았다. 윤식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사람은 시험하는 게 아니더구나. 믿어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곁에 남는 거더라.
도윤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싸우세요. 그 한마디가 윤식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식은 병원 옆 작은 공원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청소용역 마이너스 강윤식. 그 명찰을 조심스럽게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부터 다시 청소해야겠군. 내 마음속 오만과 두려움을 말이야. 그의 눈빛이 천천히 누그러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이소정을 찾아가야겠다고. 초겨울의 찬바람이 도심을 스쳤습니다. 윤식은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오래된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한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다시 청소부 강윤식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의 밤 이후 그는 마음속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시험이 아니라 사과하러 가는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소정이 근무하는 구청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소정은 최근 구청 민원 예산 관련 업무로 은행과 협력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진심의 순간을 원했습니다. 은행 입구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유리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지.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내부는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라 한산했습니다. 윤식은 조심스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익숙한 무관심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가 몸을 굽히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소정이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강 선생님? 윤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회장도 선생도 아닙니다.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지요. 소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압감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나를 감싸줬을 때 내가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소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는 단지 누가 됐든 똑같이 대했을 뿐이에요.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한텐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행 창구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윤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반듯한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용역 마이너스 강윤식. 그는 그것을 소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잊고 살았던 이름이에요. 이걸 덕분에 다시 찾았습니다. 소정은 명찰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강윤식 씨로 뵙게 돼서요. 윤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이소정 씨, 제 아들의 행복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오만이 이제야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윤식은 다시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빛을 따라 움직이며 천천히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단지 청소의 흔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강윤식 회장이 정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세간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식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고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평생 저는 회장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진심보다 결과를, 신뢰보다 숫자를 믿었죠. 하지만 최근 한 사람을 만나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의 시선이 멀리 향했습니다. 기자석 뒤편에 서 있던 이소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윤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회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 봉사자로 지내볼 생각입니다. 제가 더럽힌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윤식은 홀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도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윤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졌지. 그동안 너무 높이 있어서 사람 얼굴을 못 봤더구나. 도윤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소정 씨도 오셨어요. 아버지 말씀 감동받았다고. 윤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소정이 은행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한결같았습니다. 윤식은 미소 지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 만나 뵙네요, 이소정 씨. 예, 회장님 아니 강윤식 씨. 그녀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식이 물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합니까?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날 사람으로 봐줘서 고맙다 잊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나도 그 말을 돌려드려야겠네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와 소정, 두 사람의 대화는 한 시대의 결말처럼 잔잔했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며 회장 명패가 걸린 건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명패는 단지 금속 조각일 뿐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 강윤식. 봄의 햇살이 구청 마당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나무 사이로 벚꽃이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날은 구청의 환경미화의 날 봉사행사였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사람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한성그룹 회장이었던 강윤식이었습니다. 윤식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복장을 하고 바닥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소정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도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오늘은 또 오셨네요. 소정이 농담처럼 말하자 윤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사람 냄새가 나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표정은 한결 여유로워져 있었습니다.
박만호 반장이 옆에서 호통을 치듯 외쳤습니다. 어이, 강 선생. 오늘은 내가 감독이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윤식은 빗자루를 높이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명령 잘 따르겠습니다, 반장님. 그 말에 주변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젠가 권위로 지배하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농담과 겸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윤식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청소용역 마이너스 강윤식. 이제는 단순한 위장 도구가 아니라 그가 가장 아끼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정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명찰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이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솔직했던 이름이에요. 그의 대답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 윤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떨어졌어요. 작은 손에는 꽃잎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식은 그 꽃잎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무 데가 없이 건네는 것. 아이의 웃음이 봄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아버지를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윤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이 되었구나.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속에는 한평생의 후회와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마지막으로 구청 현관 앞 바닥을 닦았습니다. 바닥 위에 햇살이 고이 비쳤고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윤식은 걸레를 내려놓으며 소정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소정 씨. 강윤식 씨도요. 두 사람의 미소가 맞닿으며 바람이 잔잔히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레를 접어들고 뒤돌아섰습니다. 해질 무렵 창문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노동을 마친 평범한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얼굴 위로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청소용역 마이너스 강윤식. 이제 그 이름은 시험이 아닌 진심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윤식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무게는 사라지고 오직 사람 강윤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